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누구는 포모를, 누구는 퍼드를, 누구는 무관심을 보이는데요. 왜 바이낸스 사태가 제게는 포모를 유발하는지 확실한 증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자로 해서 사방에서 바이낸스의 퍼드 뉴스가 나왔었죠. 제가 인간 지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 경제 신문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여기 보시면 뭐 SBS 뉴스, YTN 이런 곳에서도 대서특필을 하더라고요. 많이 나오길래 놀래긴 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 한 뭐 39,000회, 그러다가 3,700회, 그러다가 820회 이런 걸 보면서 역시나 비트코인은 한 1억 정도 가져야 사람들이 들어오겠구나, 관심을 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뭐 합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말이 합의지 거의 네가 가라 하와이를 당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요, CEO에서도 잘리고 벌금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뭐 향후 5년간 제재를 당하고 거의 뭐 팔다리가 끊긴 엄청난 제재를 당했는데 이거를 순순히 합의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땐 모종의 뭐 당근책을 제시했을 거다. 뭐 몇 년만 쉬다 와라. 뭐 좀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합의가 아니라 이건 미국 정부가 깡패짓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소신 발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요, 바이낸스와 BNB 코인의 미래는 어두워 보인다. 그러니까 바로 1위 시장 점유율 1위에서 뭐 2위, 3위로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서서히 몰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전쟁의 패전국이 돼버리면 뭐 향후 정말 뭐 재계약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뭐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약간 그 상태다. 심지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그 말에 뒤에 힘줄을 끊었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 전쟁 때요. 그러면 말 못 하잖아요. 거의 그 상태예요.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기사는 제목만 공감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바이낸스는 흐려졌는데 암호화폐는 막다. 뭐 막다는 이유는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이 재기가 어려운 이유는 제가 볼 땐 이 기사가 큽니다. 바이낸스 미국 당국의 정기 보고 의무, 미 재무부 5년간 장부 시스템 무제한 접근하겠다. 엄청난 거거든요. 앞으로 3년간 미국 정부의 규제 준수 노력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감시 잘 정해서요. 3년간 우리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거 지키고 있어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미국 재무부는 미국 정부입니다. 재무부가 5년간 바이낸스 장부와 시스템에 무제한 접근 권한 아무 때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니네 이거 잘 지키고 있어? 뭐 잘못한 거 없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기업도 이러면 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치명적이냐면요. 이 변화가 빠른 코인 업계에서 새로운 거를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이면 그냥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곱박스 인수 당장 이제 지지부진 아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뭔가 뭐 디파이를 한다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뭐 런칭한다든지 뭐 NFT를 한다든지 뭐 새로운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러면 도태되겠죠. 결국에 가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5년간 지켜보면서 규정 미준수하면 니네 벌금 또 대규모로 추가할 수 있어. 뭔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뭐 뱅크런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거 좀 힘들어질 텐데 했는데요. 제가 조금 기다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하루 자산 유출이 11.6억 달러다. 1개월 유입량과 맞먹어. 한 달에 들어왔던 돈보다요. 이제 하루에 나간 돈이 뭐 비슷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뭐 OKX나 뭐 크라켄이나 뭐 쿠코인이나 이런 여러 곳으로 갔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좀 스멀스멀 굉장히 바이낸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바이낸스가 축출이 거의 됐다고 보고 이제 왕자의 지위에서 서서히 내려오겠죠. 그러나 현물 ETF의 확률은 이건 제 기준입니다. 이건 에릭 발추나스 전문가들의 기준이었는데 이걸로써 이제 거의 전 99% 확정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일단 이미 사실은 블랙락이 신청을 하면서 현물 ETF는 뭐 100%라고 거의 봐도 되는데요. 단 하나의 문제, 바이낸스가 죽어야 됐었죠. 왜 세계 1위 중국계 거래소 잘 되는 꼴을 봐야 되냐 이거죠.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바이낸스에서 엄청 사고 팔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바이낸스의 좋은 꼴 절대 보지 않겠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결국 팔다리가 잘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허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는 지난 6월에 한 기사 또 내부자 고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블랙락의 채용 담당자라고 하는데요. 미 정치인들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 폭로 영상 논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어느 정도냐? 누가 대통령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대통령 지갑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선거 참여하는 후보를 매수할 수도 있고 특히 상원 의원들은 엄청 싸다. 1만 달러면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당장 50만 달러가 주어지면 누가 선거에 당선돼도 상관없다. 돈이면 된다. 얼마면 되냐? 블랙락이 곧 정부고 정부가 블랙락이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한 번 더 비슷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23년 6월 현충일 때요. 제가 새벽에 갑자기 깨가지고 부랴부랴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현충일 날 SEC가 바이낸스를 고소했고 그 하루 뒤의 날에 코인베이스까지 고소를 했었잖아요.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0일도 안 돼서 블랙락이 SEC에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다렸다는 거죠. 이건 거의 바이낸스에게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고 바이낸스 담궈 했는데 이제 담그는 뉘앙스가 나오니까 현물 ETF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바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인 잘 전달됐다고 좋아하고 계시죠? 그러면 바이낸스 사태로 블랙록 외에 누가 혜택을 볼까요? 이 거래소의 패권이 어디로 갈까? 1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최대 라이벌 코인베이스가 좌우장펑 퇴임 소식에 희열을 드러냈다. 여기서 조금 실망감을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코인베이스 좋아하고요. 아마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 샀다 팔았다 얘기 엄청 했었어요. 좋다고. 그럼에도 이 라이벌의 이런 타격을 이렇게 희열을 드러낸데 약간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좀 더 들어보시죠. 이제 코인베이스 CEO 암스트롱은 바이낸스와 달리 우리는 준법의 중요성을 준수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낸스와 다른 길을 걷게 됐다. 글쎄요, 특별히 잘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 준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서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서 미국 내 송금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등 다양한 준법 행보를 보였다. 이것도 글쎄요입니다. 바이낸스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면 썼지 코인베이스보다 덜 하진 않았을 거라 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오늘의 뉴스 좌우장펑의 CEO직 사임은 올바른 결정이었으며 이거 엄청 잘 됐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물러난 자리를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다고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근데요, 코인베이스도요, 털면 엄청 나옵니다. 제가 그냥 짧게 몇 개만 찾아봤는데요. 돈 세탁, 코인베이스 치면요, 23년 1월 달에도 돈 세탁을 방치했다고 하면서 벌금을 물었다더라. 21년도에도 돈 세탁에 이용됐나 하면서 해외자산 통제국 조사한다고 하고요. 나중에 따지고 보면 하마스도 나오고요. 여러 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경쟁 라이벌의 몰락을 너무 기뻐하면서 약간 인성과 인격에 조금은 저는 실망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코인베이스 이모는 어떻게 얘기를 했나? 바이낸스 보유 암호화폐 매도 안 해도 그 벌금 5조 5천억 원 정도 있잖아. 그건 납부 가능하다. 이건 거의 놀리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왜 당신들이 바이낸스 벌금을 이렇게 저렇게 내라고 논하고 있나요?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될 건데 바이낸스가 들고 있는 코인 목록 차트로 쭉 보여주면서 요거 안 팔아도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기영 대표 한마디 하셨는데요. 일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다들 호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바이낸스가 쭈그러드니까 코인베이스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거래량 선두를 차지한다. 그러면 SEC가 거래량 대부분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네. 그러면 계속 괴롭혔던 거 현물 ETF 하면서 감시 공유 계약 맺어와 했는데 요거 없어도 이제 될 것 같네. 코인베이스 너는 그럼 이거 신청 이제 허락해 줄게. 코인베이스를 이제 파트너로 들고 현물 ETF 신청해. 그럼 다 해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반대로 바이낸스는 5년간 감시를 맺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재무부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이런 시나리오로 들어갈 것 같다. 일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불장 때 월가의 ETF가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는 걸 볼지 이제 상상이 된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는요, 블랙락과 22년 8월 달에 이미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리고 블랙락이 코인베이스를 꽤나 들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은 한 배를 타고 있더라. 그리고 하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물 ETF로 해서 블랙락이나 뭐 여러 피델리티나 이런 곳들이 준비를 하는 거는요, 불장 때 팔아먹기 위한 준비 단계의 지금 소불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장을 준비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고 ETF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큰 거를 앞두고 있는 이제 작은 불장 중에 하나다. 과정이다.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불장 때 뭐 블랙락이든 뭐든 이제 ETF를 엄청나게 팔고 아마 불꽃 파티를 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거의 한 9분 응성을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가 블랙락이고요. 2위가 뱅가드거든요. 물론 채권을 많이 하지만 근데 뱅가드가 어제 형이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참여 안 한다. 이 불꽃 파티에 참여를 안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기사 읽어보시면 뱅가드가 CEO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뭐 SEC 게리 겐슬러처럼 뭐 내재 가치가 없다는 둥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근데 이상해서 제가 찾아봤죠. 근데 여기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의 트윗이었는데요. 일단은 코인베이스는 뭐 빅 위너가 될 거다. 뭐 요건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블랙락과 뱅가드는 뭐 코인베이스 더 살 거다는 거죠. 근데 바이 더 웨이 게리 겐슬러의 90%에 되는 120 밀리언 포춘이 뱅가드에 들어가 있는데 뱅가드에 이제 재산이 90%가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볼까? 뭐 이런 건데요. 여기서 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왜 세계 2위 자산운용사는 ETF 현물 파티에 들어오지 않나? 게리 형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거죠. 게리 형의 재산이 90%가 뱅가드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현물 ETF를 승인을 하는 것도 문제고요.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안 하는 거는 남들 다 해주는데 얘네만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주면은 니네가 돈 다 넣어놓고 해줬다는 소리를 들을 거고요. 그래서 뱅가드는 정말 아쉽지만 지금 ETF 파티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요. 그래서 예전부터 코인베이스의 여긴 일대 주주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뱅가드보다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이랑 라이엇 이런데 채굴 기업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조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티에서 빠진 부분을 다른 곳에서 메우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같은 사태를 보고도 누구는 포모를 느끼고 누구는 퍼드를 느끼고 누구는 무관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포모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요. 대중들 관심이 없습니다. 며칠 전 이더리움 영상을 만들 때랑 제가 비슷한 생각이 났는데요. 너무 호재의 증거가 많아져서 사실 불안한 요즘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비트코인 한 1억은 최소 돼야 확실하다고 느끼면서 달려오겠지요. 근데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월가가 접수하는 모양새라 또 다소 씁쓸하긴 한데요. 그래도 바이낸스 사태는 24년과 25년은 결국 우상향할 것임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증거인지라 기쁘기도 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